안녕하세요. 조인신TV 이경욱 원장입니다. 오늘은 눈 성형을 하기 전에 알아야 될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형, 특히 눈 성형을 하려는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이뻐지려고 하시겠죠. 여자들은 이뻐지려고 하고 남자들은 멋있어지려고 하고 또 약간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시원해지려고 하고 또 젊어지려고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형을 하기에 앞서서 과연 이쁜 눈, 멋진 눈, 시원한 눈은 과연 무엇일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일단 이쁜 눈, 멋진 눈, 시원한 눈이 되려면 4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일단은 가로 길이가 길어야 됩니다. 두 번째, 눈 뜨는 힘이 좋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동공, 즉 검은 자의 크기가 어느 정도 커야 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이 눈 윗꺼풀에 부피가 조금 도톰한 것보다는 약간 얄쌍한 것이 조금 이쁜 눈, 멋진 눈, 시원한 눈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눈은 꼭 이뻐져야 되는 거냐? 기능적인 측면은 중요하지 않느냐? 맞습니다. 기능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쁜 눈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수술하는 거기 때문에 기능적인 것을 수술을 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이쁜 눈, 멋진 눈, 시원한 눈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같이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4가지 조건에서 첫 번째, 가로 길이가 길어야 한다는 거,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가로 길이가 길면 쌍꺼풀의 크기가 폭이 좁든 높든 다 거의 다 어울립니다. 가로 길이가 좁으면 쌍꺼풀이 크게 되면 흔히 말하는 꼬막눈, 소세지 눈 이런 눈이 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가로 길이가 시원하게 긴 상태에서 쌍꺼풀이 시원하게 트여야 그 눈이 이쁜 눈이 됩니다. 우리 쌍꺼풀을 했다고 다 이쁘진 않잖아요. 근데 그게 무엇일까 고민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쌍꺼풀만 해도 정말 이뻐지고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쌍꺼풀을 했는데 또 안 이쁩니다. 저는 그 이유를 가장 중요한 게 가로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가로 길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트임술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앞트임이 있고요. 그리고 뒤트임, 그리고 밑트임, 이 3가지를 트임술로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앞트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앞트임은 사실은 서양 사람들은 많이 하지 않습니다. 앞트임은 몽고주름을 이제 조금 없애주는 수술인데 서양 사람들은 몽고주름이 애초에 없기 때문에 동양 사람들이 주로 하고 있는데 몽고주름이 흰자를 가리고 있어서 그 몽고주름을 펴주면 어느 정도 가로 길이의 길이가 확보가 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많이 트게 되면 빨간 누오가 많이 보여서 안 하는 이만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트임은 제 생각에는 최대한 보존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앞트임을 했는데 환자분께서 원장님 좀 덜 트인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앞트임 수술 자체가 어려운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네요, 그럼 조금 더 터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 더 터나갈 수 있는데 한꺼번에 많이 터버리면 보건수술을 해야 되거든요. 보건수술이라는 거는 가격도 비쌀 뿐만 아니라 흉터도 크게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트임은 가급적이면 약간 보존적으로 하는 게 좋고, 특히 누오가 빨간 게 많이 보이시는데 미간이 넓다고 느끼신 분들은 내가 미간이 넓다고 많이 트게 되면 빨간 살 때문에 인상이 세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포기하더라도 보존적으로 앞을 트시는 게 매우 이롭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뒤트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뒤트임은 사실은 생리학적인 수술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예를 들어 10명이 오신다면 6명은 못합니다. 4명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4명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 제가 상담을 오시면 제가 뒤를 약간 좀 당겨봐요. 저 같은 사람들은 뒤팀을 못합니다. 왜냐면 보이시지 않겠지만 저 뒤를 이렇게 좀만 당겨보면 여기 빨간 살이 좀만 보이시죠? 이렇게 빨간 살이 좀만 당겨도 보이는 분들은 뒤트임을 하면 안 됩니다. 즉 공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조금만 당겨도 다 흰자밖에 안 보여요. 이런 분들은 이제 뒤트임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한 40%, 50% 정도 되기 때문에 뒤트임을 오시는 분들만 다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 트임인 밑트임. 밑트임 뭐냐면, 자, 여기 보시면은 이 검은 자가 있고 눈 바깥 구석이라고 있는 데가 있는데 이 검은 자와 바깥 구석의 중간 쪽을 약간 내려드립니다. 그러면 이 바깥쪽 흰자 부위가 많아지면서 눈이 좀 커져 보일 수 있어요. 우리 유명한 연예인 이민정이나 혹은 찌위 같은 연예인 눈을 자세히 보시면 뒷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 효과를 만드는 게 바로 밑트임입니다. 근데 밑트임을 무조건 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환자가 왔는데 약간 삼배간이 있다. 혹시 삼배간이 뭔지 아시죠? 삼배간은 정면을 봤을 때, 제대로 떴을 때 보통 정상은 검은 자가 있으면 약간 아래 눈꺼풀이 살짝 가려줘야 정상인데 정상으로 떴는데도 불구하고 아래 그 눈꺼풀이 검은 자보다 아래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삼배간이라고 하는데
동양에서는 그 삼배간을 약간 인상적으로 봤을 때 좀 안 좋게 보는 약간 그런 경향이기 때문에 밑임을 해서 삼배간인 분들을 더 내려버리면 삼배간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배간이 좀 심한 사람들은 밑임도 약간 이제 하지 말라고 저는 이제 이렇게 설득을 하고 다시 돌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가로 길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린 눈 뜨는 힘 좋아지는 것, 다시 말해서 이제 눈매 교정, 또 약간 의학적으로는 안검하수 수술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환자들이 딱 상담하러 앉아 계시면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쌍꺼풀은 사실은 관심이 크게 없으세요. 특별한 이유를 빼놓고서는. 그럼 대부분 원장님 나는 눈이 너무 작아요. 이게 사실 제일 큰 컴플레인입니다. 남자들한테서는. 물론 여자들도 당연히 그렇겠지만. 그러면은 이제는 쌍꺼풀의 영역이 아니라, 그러면 눈 뜨는 힘이 조금 없으시니까 조금 키우는 눈매 교정술로 이제 상담이 진행이 되는데, 이때 중요한 거는 상담하는 환자가 왔을 때 이게 진성 안검하수인지 아니면 가성 안검하수인지 이거를 구분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모르시는 분도 보시는 분도 있을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간단합니다. 이쑤시개 가지고 약간 조금 모서리 있는 걸로 쌍꺼풀을 살짝, 힘주지 말고 그냥 살짝만 들었는데 눈이 갑자기 2배 이상이 커졌어요. 그거는 가성 안검하수입니다. 원래 눈뜨님이 굉장히 좋으신데 피부가 덮어가지고 그 검은 자를 다 가리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딱 이렇게 이쑤시개로 잡으면 여기 확 커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뭐 성형은 본판이 이쁘다. 저는 이제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딱 조금만 노력 들여 눈이 확 커지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본판이 중요하다, 이런 좀 의미 같아요. 일단은 그런 게 이제 보통 가성 안검하수이고, 진성 안검하수는 제가 이렇게 이쑤시개를 딱 했을 때도 눈이 거의 안 떠지고, 눈 크게 떠세요 이러면은 눈썹을 써가지고 이렇게 듭니다. 왜냐면 눈뜨는 게 없으니까 눈썹을 계속 뜨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딱 보면은 평생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주름살이, 아이고 화장했는데, 일단은 주름살이 이렇게 져있기 때문에 이마에 주름만 딱 보여도 이분은 진성 안검하수여서 그동안 정말 이마를 쓰면서 눈을 떴구나,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다니실 때 집에서 한번 이거 되게 간단하니까 자가로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은 진짜 안검하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진짜 안검하수면 당연히 이제 눈매 교정을 해야 되잖아요. 눈매 교정이라는 거는 뭐 절개 방법도 있고 비절개도 있습니다. 뭐 두 개를 뭘 해도 상관이 없겠지만 무조건 정리야, 또 그건 아니거든요. 당연히 과교정은 안 좋겠죠. 눈매 교정 과교정하면 어때요? 눈이 잠을 못 자요. 물론 그렇게 하지도 않겠지만 과교정을 하게 되면 나중에 그거를 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정상으로 되돌리는 수술이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수술이기 때문에 이것도 눈매 교정도 정말 병적인 게 아니면 과하게 하는 건 좋진 않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우리가 이제 눈매 교정을 하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마를 이제 더 이상 많이 안 쓰기 때문에 눈매 교정 한 사람의 특징이 눈과 눈썹 사이가 좀 가까워집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이 눈이 좀 두둑해져요. 왜냐면 사람이 습관적으로 얘기를 할 때는 살짝 이렇게 이마를 쓰는 경향이 있는데, 저만 보셔도 제가 이마를 살짝만 뜨면 어때요? 여기가 좀 얄쌍해지죠? 근데 이마를 안 쓰고 눈만 뜨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두둑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눈매 교정을 한다고 이쁜 눈, 이건 아니에요. 왜냐면 눈매 교정을 좀 과하게 했을 때는 눈과 눈썹 사이가 가까워지면서 여기가 볼록해지는 경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상담을 왔을 때 원장님 나는 눈매 교정을 해서 눈 좀 키우고 싶고 여기 좀 되게 좀 두둑한데 지방도 빼고 좀 얄쌍해지고 싶어라 하면은 워닝을 합니다. 뭐라고 워닝하냐? 근데 이제 물론 지방을 빼고 그러면은 뭐 얄쌍해질 수는 있는데 눈매 교정을 하게 되면은 이마를 안 쓰기 때문에 약간 두둑한 게 조금 덜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게 좀 시무룩해지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나온 게 바로 이마 거상이에요. 자, 우리가 보통은 이마를 안 쓴다고 했잖아요. 눈매 교정을 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좀 눌리는데 이마 거상 하게 되면 이마가 살짝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가 조금 얄쌍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마 거상을 하시게 되면은 눈매 교정으로 나타나는 그런 단점들을 약간 극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건 여자분들한테 해당되는 건데, 원장님 저는 눈매 교정도 크게 하고 싶고 라인도 크게 하고 싶어요. 사실은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왜냐면 눈매 교정을 하게 되면 쌍꺼풀이 낮아집니다. 근데 눈매 교정이라는 거는 눈을 크게 뜨게 하는 수술인데 쌍꺼풀은 당연히 작아지죠. 근데 쌍꺼풀도 높이고 그리고 눈매 교정도 한다. 그러면 눈에 너무 많은 무리 주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요청을 하시면 저는 우선순위를 두라고 해요. 눈매, 즉 눈뜬 힘이 더 중요한지 아니면 쌍꺼풀 라인이 중요한지, 이거를 약간 좀 비율적인 거를 고려를 해야 돼요. 성형이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그래서 적당히 상담을 해서 어떤 타협점을 찾아가야 돼요. 지금까지 이제 눈매 교정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궁금증이 좀 해결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제 다음 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세 번째, 제가 아까 세 번째 말씀드린 이제 동공, 즉 검은 자의 크기가 커야 이쁘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현대 의학으로는 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술해가지고 검은 자를 크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서클렌즈 회사에 문의를 하시거나 아니면 발품을 파셔가지고 이쁜 서클렌즈를 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딱 이제 그걸 봤는데 나는 서클렌즈 안 껴도 동공이 큰데 이거는 부모님한테 감사해야 됩니다. 이걸 보시는 순간 부모님한테 감사하다고 카톡 한번 날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동공 크기에 대한 거는 이렇게 간단하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넘어갈게요. 눈두덩이가 가벼운 눈, 얄쌍한 눈. 연예인들, 특히 여자 연예인들 중에 좀 이쁘시다고 하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여기가 두툼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만큼 눈꺼풀이 두텁냐 안 두텁냐도 되게 중요한 건데, 실제로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거 지방은 쌍꺼풀은 관심 없어요, 이것만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만져보면서 네, 빼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들은 해요. 근데 빼드리긴 하는데 이게 정말 지방 때문에 두꺼운 건지는 사실은 해봐야 알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자, 이유는 여기를 구성하는 거는 지방뿐만 아니라 근육도 있고요, 지방도 있고, 경막이라는 구조물도 있고, 더군다나 근육이 2개, 3개나 있습니다. 단지 지방만 뽑는다고 해결이 될까요? 물론 당연히 지방이라는 볼륨이 사라졌으니까 얄쌍해지겠지만, 만약에 지방은 별로 없는데 안륜근이 두꺼운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일단 상담을 오셨을 때 지방을 빼주세요 라고 했을 때는 저는 이런 말씀을 꼭 드려요. 지방을 뽑는 건 어렵진 않은데 이걸 뽑는다고 해서 만족할 만하게 얄쌍한 눈이 된다는 건 제가 보장을 못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사실은 해결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래도 의사니까 해결책을 제시를 해야 되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마 거상을 조금 하게 되면 좀 얇아집니다. 눈썹과 눈 사이가 조금 멋진 분들이 한해서는 여기 눈썹파 거상술을 해요. 어쨌든 여기 볼륨, 피부라는 조직 절제를 통해서 줄여주면 얄쌍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도 빼고 눈썹파 거상술이나 아니면 이마 거상술을 하시게 되면 지금보다는 당연히 얄쌍한 눈이 되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피부 얇고 연예인들처럼 그런 얄쌍한 눈이 되기는 사실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노력을 할 뿐이지 그렇게 다 제거한다고 해서 그런 얄쌍한 눈이 될 수는 없고, 제일 안타까운 거는 피부 자체가 두꺼우신 분들이 있어요. 피부가. 그런 분들은 어떻게 수술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물론 당연히 해보겠지만 조금 힘든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방법을 하면 좋아는 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환자와 타협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제가 총 4가지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이쁜 눈, 멋진 눈, 시원한 눈 되기 위한 조건은 당연히 더 여러 개 있죠. 근데 저희 시간적인 제약도 있고 해서 일단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해결될 수도 있는 것도 있고 해결 안 될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자꾸 해결 안 되는 거를 해결하려고 자꾸 노력하다 보니까 눈성형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눈성형이 어려운 걸 인지를 못하고 욕심을 부리거나, 그러니까 환자가 욕심을 부리거나 아니면 의사가 자기 어떤 수술 결과 잘 나오게 하려고 욕심을 부리면 이게 흔히 말하는 의료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 눈은 잘못 건드리면 되게 회복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자꾸 열어야 되니까 흉터도 짓고. 그래서 저는 포기할 때는 포기하는 것도 성형수술의 좀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눈이라는 거는 마음의 창이잖아요. 포기를 못하고 자꾸 이게 건드리게 되면 그 마음의 창이 깨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큰 욕심은 버리시고 내가 어머니나 아버지로 물려붙은 그 유전자 한해서 최대한 이쁘게 하는 걸로 이제 마음을 먹고 수술에 임하시는 게 가장 좋고, 병원의 상술에는 물론 많지는 않아요. 근데 가끔 그런 원장님이 계실 수 있으니 또 상술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 하나, 하다못해 매몰이라는 간단한 수술 하시더라도 여러 병원을 이제 상담을 받으시고 밥을 파는 것도 이제 성형 수술을 결정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인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다시 조금 움직이려고 하잖아요. 마스크 열심히 쓰시고 손위생 무조건 신경 쓰시길 바라고요. 눈성형보다 중요한 거는 본인 건강이기 때문에 건강 잘 챙기십시오. 네, 지금까지 눈성형 하기 전에 알아야 할 기본적인 몇 가지 상식들이나 이뻐지는 데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